원화 가격으로 1억이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진짜 과열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막 뉴스에서 신문지상에서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연일 보도를 할 거고 사람들도 벌써 막 연락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그렇긴 하거든요. 이제 막 들어오는 사람들이라는 네. 그 가정하에는 가정하에. 비트죠 결국. 포트폴리오에 적어도 50% 정도는 채워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너무 많이 10개 막 이렇게까지 포트폴리오를 분산하진 말고 비트코인 그리고 나머지 두세 개 두세 개 요 정도로 테마 해서. 안에서 대표주 하나씩 정도. 그렇죠. 그래서 무브먼트를 보면서 이제 내 판단이 옳았는지 네. 틀렸는지 이런 거는 한번 분석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빠르고 친절한 코인 시즌2 오늘은 백훈종 이사님과 인터뷰로 돌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사실 조금 나름 오래된 관계죠. 네, 저희 그래도 처음 만난 거는 3년도 더 됐죠. 네. 이사님의 코인 TV 첫방, 그리고 저도 생각해보면 그게 TV 기준 첫방 프로그램이었는데 아, 그랬어요? 네, 저도 TV 기준 처음이었어요. 저희가 그렇게 3년 전에 TV에서 만나서 이유TV에서 또 두 번째 만나 뵙게 됐는데 이제 한 반년 만에 나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유TV가 조회수가 잘 안 나왔었는데 지금은 큰 채널로 이렇게 성장해서 저를 다시 불러주셔서 큰 채널? 큰 채널 된 건가요, 저희? 중견기업 정도 되지 않았어요? 중견기업 아유, 정도. 감사합니다. 저희 네. 이제 10,000명 돌파를 정말 코앞에 두고 있어가지고 네, 아마 제가 그 네. 코앞에 둔 숫자들을 가지고 있는 채널들을 네. 그 넘기는 거를 제가 이야. 전문적으로 잘합니다. 이번에 한번 그래서 넘겨보는 걸로 좋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또 알차고 정말 도움되는 정보들, 소식들 조금 이사님과 제가 정리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작년에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일단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죠. 굉장히 횡보를 했을 때였을 거예요. 그때가 거의 한 3만 달러 아닌가요? 3, 4만 달러? 3천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럼 2만 달러 수준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약간 9월, 10월부터 올랐으니까 이사님 오셨을 때는 그 정도 가격도 형성이 안 됐을 때 모셨고 그때도 이사님께서 비트는 사라 라고 그때부터 비트 사세요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많은 국가에서 전고점을 뚫고 더 높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런 비트코인의 랠리가 직전의 반감기 랠리랑 많이 다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확실히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가 다르냐면 아직까지 전고점을 사실 뚫지 못했잖아요. 근데 벌써부터 이렇게 엄청난 환호와 뭐라 그럴까 이 희열이 느껴지는 거는 기존 반감기 그 전의 반감기에서는 잘 느껴지지 않았던 사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이 워낙에 그거를 암호화폐 투자를 하는 사람들만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크립토 윈터를 한번 지나면은 진짜 진성 크립토 투자자들 빼고는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쵸. 그래서 남은 사람이 없어요. 무슨 행사를 열어도 다 아는 사람들 똑같은 얼굴만 보게 그 되고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고 네. 한번 가격 상승이 오고 약간 이제 랠리가 오냐 반등하나 이런 느낌이 올 때는 아직까지 주변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거든요. 일단은 가격이 뭐 한 전고점 부근까지 터치할 때까지는 흥분과 환희가 느껴지지 않는데 네.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ETF가 1월 달에 승인되고 거래가 시작되면서 벌써 약간 시장이 좀 많이 이렇게 활황으로 접어든 분위기였어요. 가격과는 별개로. 피부로 먼저 와닿죠. 특히 저같이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오, 이거 진짜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네 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ETF가 막 뭐 몇억 달러를 인플로가 들어왔다. 다음 날에도 또 몇억 달러가 들어왔다.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이거 가격 잘하면 많이 오르겠다라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웬걸? 이제 69,000달러 전고점. 네. 뭐 거의 근접해 가고 있는데 아직 터치는 안 하고 터치를 했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달러 기준으로. 달러 기준으로. 네. 근데 넘어가지 않고 있는데도 벌써부터 막 이렇게 올해 어디까지 갈까? 벌써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걸 보면 확실히 지난 3번의 반감기와는 지금 반감기는 좀 양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것 같다. 규모가 훨씬 더 커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게 바로 이 가격과 관련된 게 될 것 같거든요. 반감기를 기준으로 계속 이 상승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을지, 반감기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이미 다 선반영이 돼서 오히려 반감기를 기준으로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올지. 사실 과거 차트에 의하면
쭉 지속 상승하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반감기 전에 원래 내려야 되는데 안 내리고 이미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반감기가 지나면 또 그제서야 좀 큰 폭의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실지도 좀 궁금해요. 기존 3번의 반감기는 동일한 패턴을 보여왔는데요. 반감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약세 횡보장이 좀 이어져요. 잠깐 동안. 그러다가 반감기가 지나면 한 6개월 정도는 횡보, 약보합, 거의 횡보를 하는 장이 펼쳐지고요. 그 다음부터 1년 동안 랠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 반감기가 우리가 안 지났으니까 4월 19일로 예정돼 있죠, 지금. 네. 그 날짜가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좀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오잖아요. 반감기라는 호재가 끝났다 하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좀 많이 매도세가 나와서 많이 하락하진 않는데 약보합하면서 꾸준히 6개월 정도 지지부진하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요. 기존 반감기들에서는 반감기 전에 한번 약세장이 펼쳐졌다가 잠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 상승이 빨리 왔고 또 급격하게 찾아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반감기가 지나면 많이 오른 만큼 조정을 세게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저는. 이번에는. 이번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고 1월 달에 지금 한 3월 달이죠. 그러니까 한 2달, 영업일 기준으로는 한 달이 조금 넘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레이딩 데이 기준으로는 ETF 거래일 기준으로는 34일, 5일 이 정도 됐을 텐데 그동안 진짜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들어왔어요. 하루 평균 5억 불씩. 우리나라 돈으로 뭐 6천억 원, 7천억 원 정도 되는 돈이 ETF들을 통해서 이제 비트코인 시장으로 유입됐는데 기존에 그냥 ETF가 없었고 거래소를 통해서만 비트코인이 트레이딩 될 때는 반감기 전에 있었던 일이 이런 규모의 큰 규모의 인플로가 들어오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ETF를 통해서 굉장히 이 스페큘레이티브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고 사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반감기라는 호재가 있으니까 이 호재를 이용하고자 하는 어떤 시중의 자금이 ETF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장기적으로 묶여있는 자금이라기보다는 한번 호재를 이용하면 빠져나갈 자금이라고 보는 게 맞죠. 많은 이제 시장의 전문가들이 저도 그런데 한번 반감기가 지나면은 조정이 올 텐데 지난 반감기들보다는 좀 세게 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30% 정도 빠지는 건 여기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3번의 반감기에서 우리가 6개월이 지나면 1년 동안 랠리가 펼쳐졌던 거는 저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도. 물론 시기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하락장이 오던 아니면 조정이 좀 세게 오던 이런 거는 매수 기회로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익절에 너무 포커스 맞추지 말고 저점 매수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아직 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개인들은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건 기관처럼 너무 뭐 호재를 보고 플레이하려고 하지 말고 기관들은 맨날 이거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사실 본업이 있고 트레이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고 아직 18개월 남았다는 거죠, 결국에는. 18개월 남았으니까 18개월 동안 얼마 갈지 몰라요. 1억 5천, 뭐 2억까지도 갈 수 있고 사실 진짜 보수적으로 보면 저는 1억 5천까지도 보는데 원화 기준? 원화 기준? 네, 원화 진짜 기준. 보수적으로 봤을 때 원화 기준 1억 5천이 5천만 원까지 갈 수 이번 있다. 고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18개월 정도 그 랠리에서 다다를 수 있는 그 가격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좀 조정받을 때 저점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번 랠리에서 또 많이 주목받는 게 이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감기라는 이슈가 걸려 있기도 하고 또 ETF 출시 이후로 기관들이 정말 대량으로 비트코인을 진짜 진공 청소기 마냥 다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OTC, 그러니까 장외 거래에서도 더 이상 기관들이 살 비트코인의 물량이 없다라는 말이 슬슬 나올 정도로 주어지는 코인은 없는데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가격을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갖다 붙여서 예측이나 할 수 있을까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단순히 비트코인의 희소 가치만 딱 놓고 보았을 때 비트코인의 적정 가치는 어떻게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일단 기존에 ETF가 없었을 때는 순전히 온체인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 가지 이제 유명한 MVRB 지표라던가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었는데 특히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것도 보면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OTC 장외에서 매수되는 비트코인은 거래소 가격에 거의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거래소 내에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과 나머지 코인들의 시가총액을 비교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또 상황이 되기도 했어요. 전체적인 자본시장을 좀 우리가 기준으로 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주식시장과 이제 위험자산이라는 전통의 어떤 이 금융 또는 투자 시장을 놓고 보면 지난 1년 동안 우리 투자자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투자했던 섹터는 AI,
였어요. 네. 그러니까 매그니피선트 세븐이라고 하는 미국의 이 IT 대형주들이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의 그쵸. 대주주로서 네. 엄청난 수혜를 받았죠. 네. 엔비디아, 네. 그 메타. 고성능 GPU, 네. 메타도 그렇고 AI에 엄청난 수혜를 받으면서 지난 1년 동안 쉬지 않고 올랐잖아요. 그렇죠. 7개의 대형주가 미국의 S&P 500 지수를 거의 30% 가까이 시가총액을 차지하면서 거의 그냥 영끌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1년 동안 이어지면 사람들이 이제 피로감을 느껴요.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언제 팔아야 되지? 기준금리 인하 같은 것도 다시 요원해졌잖아요. 네. 언제 인하할지 모르는 상황이 지금 됐죠. 네.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은 좀 다른 걸 찾아보자라는 식으로 스필오버, 대형주에서 조금 덜 매력이 부각된 하지만 굉장히 탄탄한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 네. 그런 중소형 투자 자산으로 좀 관심이 넘어가는 지금 단계예요. 네. 트렌드가 저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네. 비트코인이 거기에 정확히 부합하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잖아요. 네. 매출을 발생시키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사실 이거를 평가를 해야 될지. 될지가 애매하긴 한데 일단 반감기라는 호재, 그 공급량이 반으로 줄어들어가지고 2배 희소한 자산이 곧 된단 말이에요. 네. 게다가 기관들이 ETF를 통해서 어쨌든 사기 굉장히 쉬워졌고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조만간 미국의 대선이 있죠. 네. 굉장히 이제 암호화폐를 배척했던 사람인데 지금 다시 좀 입장을 바꿔가지고 네. 이거 육성해야 된다고 하는 중이잖아요. 이런 이제 호재들이 이 기관들이 이용해 먹기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라는 뉴 에셋 클래스를 기관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수익 창출을 위해서 이용을 지금 하는 중이라고 봐야 되고, 매그니피선트 세븐 주식들, 메가캡 주식들 보면은 엔비디아만 해도 시가총액 2조 달러, 네. 비트코인이 이제 1조 달러를 간 넘었어요.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고. 네. 그러니까 사실 중소형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메가캡 주식들보다는 그래도 언더밸류 돼 있다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죠. 큰 메가캡 주식들에 묶여있던 자금이 좀 넘어오는데 이 비트코인이 그거에 대한 수혜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거고,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평가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트렌드를 읽으면서 가치평가를 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옛날처럼 온체인 지표나 이 거래소 같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만 보고 분석하기에는 네. 이제는 좀 무리가 있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비트코인은 원화 기준으로 9천만 원 돌파를 해줬고 사상 최고치를 또 넘어서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는 와중에 최근에 또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게 여러 알트코인들이 될 텐데요. 이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처럼 정고점을 넘은 친구들도 있고, 과거 불장 때 주요 랠리를 이끌었던 대장주들은 아직까지 정고점을 뚫지는 못한 코인들이 더 많아요. 심지어 아직도 고점 대비 한 마이너스 80, 90인 코인들도 있고, 근데 그에 비해서 최근에 신규 코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알트코인, 알트 랠리를 놓고는 좀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제 이게 시작인지, 아니면 뭐 시바이누나 이런 민코인들은 너무 많이 또 오른 코인도 있기 때문에 알트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어떤 전략을 세워가는 게 좋을까요? 밈코인이 보통 알트 불장의 이제 초입이죠. 초입. 네. 이제 지난 2021년 불장 때 우리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이제 엄청 유행했던 테마가 네. 메타버스, 메타버스, NFT, 그쵸. P2E. 그 와중에 이제 밈코인이 유행을 한 건데, 도지코인 같은 밈코인은 이미 그 전부터 사실 있었던 코인이었죠. 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이제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게 이제 2020년 3월 이후로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샀다. 뭐 이런 뉴스 나오면서 네. 비트코인이 막 반등을 하기 시작할 때 도지코인을 일론 머스크가 본격적으로 실링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도지코인 그리고 강아지를 테마로 하는 그런 밈코인들이 네. 그때부터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 시작했죠. NFT라는 게 밈코인 열풍에 이제 편승을 하면서 굉장히 유행을 이끌었잖아요. 이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도 밈코인이 이렇게 먼저 폭등을 하는 거 보면 네.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알트코인으로 옮겨 붙을 조짐이 보이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뭐가 유행할지는 모르겠어요. 뭐 저는 물론 제 생각이 있긴 한데 네. 아직까지는 뭐 어떤 알트코인이 유행해서 대펌핑을 이룰 것이다 라는 거는 드러나고 있는 건 없는 것 같고, 기존의 전통의 강자들, 뭐 시가총액 20위권 안에 있는 전통의 강자 알트코인들은 아직까지 가격이 그렇게 많이 불붙지 않고 있잖아요. 이더리움이 특히 아직까지는 맞아요. 비트코인의 수익률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생각이 많아지게 하긴 하죠. 아, 올해는 어떤 그런 알트코인이 유행을 할까? 저는 AI를 역시 우리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업사이드 포텐셜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AI 코인들이 완전 신규 상장 주거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월드코인이라던가 아캄이라던가 델리시움이라던가 그 AI의 표본이 되는 그런 코인들은 사실 과거 데이터를 저희가
기반으로 투자를 하기도 애매하고 없어요. 비교할 것도 없고 얘가 과거에 이랬다 저랬다 할 것도 없고 그냥 지금 가격만 놓고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AI도 하나의 정말 밈화가 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사실 폭등을 보였었잖아요.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 중에 진짜 AI 산업과 뭔가 결부된 네. 그런 알트코인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냥 그 테마를 등에 업고 나온 코인이 사실 대부분인데 암호화폐 시장만 국한해서 보면은 역시 이더리움 뭐 레이어 2라던가 결국에는 확장성 도모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춘 알트코인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는 주목받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그런 것까지 이해하고 투자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개념이 어렵고 AI와 관련된 알트코인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 AI의 확장성을 도모해 줄 수 있는 알트코인이 이번에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AI가 결국에는 거의 모든 것을 따라하거나 카피하거나 복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은주님의 목소리를 AI가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은주님이 하지 않은 말을 뭐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뭐 전화 통화를 통해서 남에게 하면은 그 사람은 깜빡 속을 수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생성형 AI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부작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 할 거냐가 굉장히 이제 과제인데, 인류의 과제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 신뢰가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나 아니면 국가나 정부가 주는 거에서 개인으로 내려왔다고 봐야 돼요. 개인 간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더 네. AI 때문에. 네. 그런 디스럽티브한 기술이 뭔가 하나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면 우리가 스스로 그거에 대한 부작용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은주님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AI 보이스인지 실제 그쵸. 은주님인지 내가 네. 판단을 해야 돼요. 네. 돈 거래의 경우에는 정말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잖아요. 누가 저한테 청구를 해요. 근데 그 청구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존처럼 계좌번호를 딱 보내주고 여기로 얼마 보내세요 라고 하는 문자, 이런 문자도 AI가 거짓말로 저한테 보내는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거를 어떻게 진위 확인할 거냐. 암호화폐가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쓰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트러스트레스 레저잖아요. 네. 무신뢰 기반 원장. 이거는 제가 스스로 어떤 지갑 주소를 다른 사람과 공유해서 쓰느냐, 이 관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은행을 믿을 필요도 없고 국가나 정부의 보증을 받을 필요도 없는 개인과 개인 간의 무신뢰 기반 거래에서 필요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지식 증명 그런 영지식 기술인 증명이죠. 네, 거죠? 영지식 네. 증명 기술이 이제 거기에 더해서 네. 무신뢰 기반의 어떤 거래를 더 보강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말씀 잘하셨어요. 영지식 기반의 기술도 이더리움, 비트코인 다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개발이 진행 중이에요. 네. 이 개인 대 개인 간 돈거래에서 암호화폐가 AI 때문에 더 활성화가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올해 굉장히 불을 붙을 것 같아요. 이 테마 안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기술적으로 높은 기술 구현을 해낸 그런 알트코인들. 그게 이제 비트코인 레이어 2 또는 이더리움 레이어 2가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알트코인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올해에는 굉장히 주목받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기술과 상관없이 트렌드적으로 봤을 때 요즘 조용한 럭셔리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조용한 럭셔리, 막 네. 올드 뭐 머니룩 그런 거. 올드머니로. 네. 그렇죠. 그래서 투자도 주식시장도 올드머니가 좋아할 만한 것들이 많이 유행을 해요. 예전처럼 명품도 로고 플레이 하거나 굉장히 시끄럽게 이렇게 내가 돈 많아 이렇게 자랑하는 거 말고 네. 조용한 럭셔리가 굉장히 유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밈코인이나 NFT나 알트코인도 예쁜 강아지나 예쁜 뭐 동물이나 이런 캐릭터 써가지고 굉장히 화려하게 네. 컨셉을 잡은 네. 그런 거 말고 네. 조용한 거. 조용한 밈코인? 뭐가 조용한 있지? 밈코인. 네. 뭔가 이걸 갖고 있으면 내가 부자로 보이긴 하는데 아, 그렇다고 막 대놓고 그런 건 아니에요. 대놓고 나대지는 않는. 대놓고 나대지 않아요. BAYC 같은 게 대표적으로 대놓고 나대는 그거 너무 나댔죠. 너무 나대는 네. 네. 트렌드를 지금 말씀드리는 트렌드가 거예요. 그게 또 이쪽 세계도 적용이 되는군요. 될 수도 있죠. NFT 굉장히 비싸지만 네. 그걸 갖고 있는 게 어떤 인터넷 세상에서 나의 부의 척도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랑하기 위해서 네.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너무 튀면 안 돼요. 너무 튀면 안 된다. 네. 어렵다. 올드머니? 올드머니. 네. 사실 그거의 진짜 최고봉은 결국 비트코인 아닐까요? 네, 맞아요.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뭐 엄청난데 사실 막 나 비트 몇 개 있어 이렇게 자랑하진 않잖아요. 비트는. 그냥 뭐 한 20개 정도 있어 막 이제 네, 이러면은 그쵸. 이러면 이제 다들 잘 대박이다. 보여야겠다. 네. 그쵸. 그런 자랑할 수 있는 뭔가가 이번에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자산이 불어있는, 그러니까 돈 복사되는 시장이 지금 몇 주째 이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서야 조금 레프트아웃 되는 포모 심리를 느끼고 다시 업비트를 깔고 빗썸을 깔고 다시 원화를 넣고 투자를 하려는 투자자들이 이제 제 주변에도 많아요.
연락이 하루에 전 문자가 몇 개씩 와요. 아, 그래요? 지금 사야 되냐고. 제 입장에서는 비트 사라고밖에 사실 말을 못 해줘요. 쭉 이야기하면서 어렵다. 알트는 진짜 예측할 수 없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암호화폐 투자하려면은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이제 막 들어오는 사람들이라는 네. 그 가정하에는 가정하에. 비트죠, 결국. 결국 그냥 비트. 비트코인을 일단은 포트폴리오에 네. 적어도 50% 정도는 채워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가격 급등락이 올 때 네. 조금이나마 심리적인 안정을 유지하면서 가져갈 수가 있지. 네. 처음부터 그냥 이름 예뻐서 고르는 그런 코인들 있잖아요. 김치코인들. 그냥 한 방향으로 휙 갔다가 또 한 방향으로 휙 가면서 멘탈이 그냥 나가버리거든요. 어차피 암호화폐 불장이 아직 본격적으로 온 것도 아니고 앞으로 랠리가 18개월 정도나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지금은 일단 비트코인을 사놓고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조금 조정이 올 때 분할 매수하는 식으로 해서 조정이 오면 산다 이렇게 딱 너무 핀포인트 하지는 마시고 주기적으로 이제 적립식 매수를 하는데 대신에 현금은 좀 남겨놓으라는 거죠. 왜냐면 조정이 오면 더 사야 되니까. 네. 이렇게 해가지고 비트를 모아 나가다가 가격이 팍 오를 때가 있을 거예요. 전고점을 뚫고 새로운 고점을 향해 나가는데 지금도 그 시점이 안 왔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임박했죠. 이제 임박. 이제 여기서 더 가니까. 그렇죠. 어. 바로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당장 오늘도 원화 가격으로 1억이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진짜 과열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막 뉴스에서 신문 지상에서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연일 보도를 할 거고 사람들도 벌써 막 연락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그렇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알트코인 펌핑이 와요. 네. 그때 어떤 것들이 유행을 하게 될지 또는 어떤 알트코인의 주목을 받는지 이제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네. 너무 많이 사기보다는 한 두세 개 정도. 아, 딱 두세 개만. 네, 제가 정말 관심이 가는 그런 알트코인. 제가 아까 말씀드린 AI 관련된 테마도 좋고 네. 조용한 럭셔리, 올드머니에 대한 테마의 NFT나 네. 아니면은 밈코인도 좋고 네. 그렇게 몇 개 선별해가지고 비트코인은 50% 이상 나머지를 그렇게 담아놓는 형식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알트 비중을 꽤 많이 주셨네요. 50대 50이면. 4년 넘게 이 시장에서 이 비트코인을 사셔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느낀 게 비트코인을 100% 담는 분은 거의 없어요. 제가 지금도 이제 비트코인 사시라고 하면은 너무 비싸다면서 대신에 다른 거 샀다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네. 비트코인을 쪼개 살 수 있다고 말씀을 그렇게 드려도 아직도 모르세요. 비트코인 하나에 9천만 원이야? 너무 비싸. 이더리움 사야 되겠어.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양하게 사놓고 일단 그 차이점을 비교해보는 것도 투자인 분명 도움이 된다고 그쵸.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막 네. 들어오신 분들은 너무 많이 10개 막 이렇게까지 포트폴리오를 분산하진 말고 네. 비트코인 그리고 나머지 두세 개. 두세 개. 요 정도로 테마 해서. 안에서 대표주 하나씩 정도. 그렇죠. 그래서 무브먼트를 보면서 이제 내 판단이 옳았는지 네. 틀렸는지 이런 거를 한번 분석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실제 살아있는 산증이자 저는 포트가 진짜 다양한데 네. 가만히 쳐다보고 있잖아요. 다 같이 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비트가 오를 때 다른 애들이 빠지고 비트가 조금 조정 오면 기존의 뭐 메이저 알트코인들 비트코인 캐시나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강자들이 또 떠올랐다가 또 걔네가 조용하면 강아지들이 막 짖어. 그리고 또 강아지가 조용하면 또 AI가 가. 명확하진 않지만 그 안에서 나름 테마성 순환매는 있더라고요. 비트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신 대로 각 테마별로 조금 대표자는 종목들을 하나 담다 보면 얘가 오르면 얘가 내려가기 때문에 한 번에 다 같이 확 수익이 나진 않더라도 조금씩 수익률이 높아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불장 때 알트코인에 무리하게 투자하셨다가 물리신 분들은 저요? 저희가 방금 말씀한 거에 네. 굉장히 공감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그쵸. 근데 그런 분들께도 그럼 한번 이제 어떤 지표를 활용해 보시면 좋은지 말씀드리면 네. 그때 당시 물려 계셨던 코인들, 그때 당시 사서 지금 물려 계신 코인들, 메타버스 테마, 뭐 샌드박스 이런 거. 특히 P2E나 이런 애들이 P2E. 회복이 안 됐어요. 맞아요. 네. 그런 거 회복 안 되고 안 있죠. 됐어요. 그런 게 그러면은 메타가 지나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는 AI 테마지 네. 다시 그쪽으로 뭔가 불이 붙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트렌드상. 그래도 아무 이유 없이 가격이 오를 때가 있잖아요. 있죠. 강세장에서는. 다 같이 가니까. 다 같이 가니까. 그럴 때 내 포트를 봤는데, 내 물려있는 포트를 봤는데, 원금 회복을 했어. 그리고 수익 구간으로 진입을 했네? 네. 그러면은 이제 과열의 끝물이라고 생각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이너스의 종목이 플러스로 전환되면 그게 끝물이다. 네. 그때부터는 진짜 생각해보셔야 돼요. 네. 이거 이제 팔고 나와야 될 때구나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뭐 그때 바로 팔라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이제 상승장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해볼 만 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저희 백훈종 이사님과 또 다시 한번 재회 시간을 가졌는데 이렇게 시장이 뜨겁고 분위기 좋을 때 또 모시게 돼서 너무 저희도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다음번 불장 때, 그러니까 지금 불장에서도 다시 한번 더 큰 상승이 나왔을 때 또 나와주셔서 많은 분들께 또 조언의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도 또 재밌는 이야기 많이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좋은 인사이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